네, 요즘 정말 자기 전에 주문을 하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배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.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역시 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또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 같으세요, 전문가님? 네, 사실은 오늘 가이드톡을 강의를 이 주제로 이제 한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이커머스 시장, 전자상거래 시장 또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굉장히 커졌을 때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들이 어떻게 재편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들의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게 목표인데요. 이커머스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요. 부동산 시장의 변화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내용들을 좀 추려봤는데요. 첫 번째는요.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기존의 오프라인 대형 쇼핑몰 시장이 축소되는 부분들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요. 그에 따라서 기존 오프라인 대형 쇼핑의 사업자들이 온라인 쇼핑 시장으로 이동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오프라인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그 영향력을 발휘했던 대기업들이 지금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요. 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의 경우에는요.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기호에 맞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어져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과거에는 물건만 갖다 놓으면은 그 물건을 갖다 놓은 부분을 저절로 지금 소비자들이 와서 소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쉽게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이제 시장이 형성되었었는데요. 앞으로는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발달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다시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의 경우에는요. 앞으로 리테일 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요. 쇼핑과 소비가 주가 되던 공간이었다면요. 앞으로는 첫 번째로 온라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그 공간에서 제공함으로 인해서 생존 전략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F&B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레저, 건강, 의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는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런 이제 영역들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재편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. 두 번째로는요. 고객 요구를 반영하고 소비자를 직접 유인할 수 있는 쇼핑 공간을 개발해야 되는데요. 지금까지는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만 개발했다면 앞으로는 문화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로 이 오프라인 시장들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